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이윤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취업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면접관의 마음을 여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쯤 누구나 면접을 준비하시고 또 취업 준비하시는데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시간들 견뎌내면서 또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면접 과정에서 면접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먼 시선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게끔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취업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 하실 텐데요. 세 가지의 생각을 좀 버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말하는 전공 아닌데, 예를 들어 뭐 경영학과 출신 아닌데, 혹은 신문방송학과 출신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전공과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전공과 연관이 된 학생들이라면 물론 말을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과의 친구들이 면접에서 커뮤니케이션 혹은 말을 잘할 경우에 더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거 그거 타고난 거지라는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무대에서 강연을 서고 있지만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요. 국민 MC 유재석 씨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그분이 처음부터 진행을 잘했던 국민 MC는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서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직업 그리고 소통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면접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정말 하기 싫어. 면접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 준비해서는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요. 조금만 준비해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면접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이 세 가지에 버려야 될 생각 여러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우리말로 하면 뭐죠? 소통입니다. 요즘에 소통왕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기업 교육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일주일에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의 기업에서 소통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자 혹은 CEO 분들까지 직급을 막론하고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라고 해서 소통 능력이 다 뛰어날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을 살펴보면요. 화면에서 보시듯이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듣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에 합당한 피드백을 건네주겠죠. 이게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인데요. 그 메시지 속에 담고 있는 그 본질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를 캐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가치관을 가졌구나, 혹은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 안에 그 사람의 어떤 태도,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이 다 담긴 채로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럼 받는 사람은 그 메시지에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상황이겠죠. 그럼 비로소 그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감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피드백과 질문을 통해서 대화가 왔다 갔다 이어질 수 있겠죠. 자, 면접도 이러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면접을 보러 간다, 면접을 시험 보러 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이 면접은요. 상대방에게 나를 점수로 채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피곤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으로 면접관이라는 사람에게 나의 태도, 신념, 가치 이러한 것들을 좀 전달해 주면서 나라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조금이나마 좀 재미있게 느껴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험 보는 것처럼 나를 평가받는 자리인 것처럼만 생각하면요. 이 길고 긴 면접과 취업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설득 게임을 한다.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본다라는 관점으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첫 발을 디디기 전에 처음으로 해보는 설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수동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요. 소통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혹시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는 학생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여러분들 포스트잇이나 그 메모지를 활용해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베스트 커뮤니케이터를 한번 선정해 보는 건데요. 뭐 연예인도 괜찮고요. 학자, 정치인, 혹은 우리 학교의 어떤 사람, 어떤 교수님 다 괜찮습니다. 혹은 우리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정말 소통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느꼈던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이름을 적어 보시겠어요?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꼈던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어 보셨나요? 자, 2명에서 3명 정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생각나실 수도 있고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시지만 어떤 사람이 어렴풋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베스트 커뮤니케이터를 선정했다면 여러분들이 선정한 사람을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에 강의를 가거나 혹은 기업 교육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 커뮤니케이터, 베스트 커뮤니케이터 여러분은 누굴 선정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재석 씨 혹은 손석희 앵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그리고 설민석 강사, 역사 강사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 운동선수 중에서도 제법 많이 꼽힙니다. 안정환 씨, 요즘 축구 해설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베스트 커뮤니케이터로 많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선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소통을 잘한다라는 느낌을 주는지 그걸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요. 커뮤니케이션의 근간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이라는 학문에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SNS도 없고 미디어도 없고 이랬던 시대였죠. 무조건 상대방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됐고요.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 윤리 시간에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그분이 자,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말로써, 소통으로써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3가지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개념이에요. 자, 맨 마지막에 있는 로고스라는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자, 로고스라는 개념은요. 영어 단어 중에서 로지컬과 같은 느낌을 주죠. 뭘까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나의 목적과 목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정보의 전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개념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요, 논리, 이성적인 이런 측면의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까요? 네, 지금 대답하고 계신 학생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감성입니다. 감성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휴대폰을 세일즈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PT나 아니면 롤플레잉 면접에서 세일즈 면접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세일즈 하는 상황에서 제가 휴대폰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이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자, 저한테는 한 3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판매를 해볼 텐데요. 자, 이 휴대폰 정말 좋은 상품이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일단 저를 믿고 한번 구매해 보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상품이라니까요.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합니다. 자, 뭐가 없죠? 논리가 없습니다. 뭐가 좋다는 건데? 라는 것에 물음표가 던져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정보라는 것은 휴대폰의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기능 혹은 가격적인 매력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정보를 먼저 상대방에게 들려줘야 하고 그 정보를 받은 상대방에게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무조건 전 괜찮은 사람인데요. 전 정말 인재인데요. 라는 말로 전 정말 잘할 수 있는데요. 라는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내가 뛰어난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로고스의 개념이고요. 자, 파토스라는 개념을 보시면요. 수많은 세일즈맨이 다 저처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차별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자,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제가 이 휴대폰을 판매할 때마다 이 한 대당 수익금의 일정 부분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거든요. 꼭 저한테 구매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사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도 이왕이면 좋은 일 한번 할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많은 세일즈맨 가운데 저한테 아마 구매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감성적인 소구입니다. 여러분이 홈쇼핑을 보시면요. 제품 설명만 계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간고등어 같이 온 가족이 도란도란 앉아서 구워 먹으면 그게 행복이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마스크팩을 붙이고 이렇게 어머니랑 나란히 집에 누워서 마스크팩 하나씩 붙이고 계시면 그게 효도죠.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정보만 전달하고 선택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성을 좀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파토스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에토스는 뭘까요? 네, 이성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토스. 나머지 하나의 개념은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 평판입니다. 제가 휴대폰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잘 소구했습니다. 그 사람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 감성을 울리는 세일즈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휴대폰의 일자도 모르는, 휴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를 믿으시겠어요? 네, 제가 전문 세일즈맨이다라는 어떤 신뢰감이 있으셔야지만이 제 얘기를 듣겠죠. 혹은 제가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감성적으로 마음을 울렸어도 제 말을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에토스의 개념이에요. 자, 세 가지의 개념 한번 살펴보셨죠? 앞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라고 선택했던 그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로고스, 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앞서 보셨던 이름 중에서 손석희 앵커 많이 꼽고요. 유시민 전 장관 많이 꼽힙니다. 네, 논리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목적을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면접에서도 논리적인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본인의 어떤 설명, 체계적인, 객관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미하시는 게 좋겠죠. 자, 감성이 뛰어난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유재석 씨도 있을 거고요. 김재동 씨, 혹은 요즘에 양세형 씨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떡소떡의 주인공이죠. 이영자 씨도 저 사람 얘기하면 왠지 사 먹고 싶게 만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이영자 씨도 많이 꼽힙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감성적인 측면을 잘 자극하는 소통 테이너인 것 같아요. 자, 에토스 볼까요? 에토스 보겠습니다. 에토스는요, 일단 지위가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붙은 분들, 그리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죠.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이 그 신뢰감이나 평판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커뮤니케이터들이 세 가지를 골고루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감성적으로 굉장히 자극하지만 호불호가 분명한 연예인이 있고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너무 차갑지 않아? 혹은 따뜻한 면이라곤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이러한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요. 개인마다의 장점이 있으실 거고요.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먼저 캐치하셔서 여러분들이 면접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여러분의 장점을 드러내시고 단점을 좀 줄여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토스라는 개념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에토스는 그 사람의 인격, 윤리의식, 신뢰도, 평판 이런 것들을 좀 더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공신력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 자체의 신뢰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접과 한번 결부시켜 본다면요. 여러분이 면접장에서 얼만큼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가, 나라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평판을 단정하게 보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바로 에토스라는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파토스라는 개념, 감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인간미가 느껴지는 혹은 공감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파토스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내 마음을 조금 여는 혹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파토스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면접 상황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같이 여러 지원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면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접자는 정말 빈틈없이 똑부러지게 다 면접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덜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말했던 로고스라는 개념은 좀 갖고 있지만 상대의 마음을 울리는 파토스라는 개념이 조금 부족했던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조직은 그 안에서 조직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선배는 좋은 후배를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후배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나와 감성적으로 잘 통할 수 있는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토스라는 개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개념은 로고스라는 개념입니다. 면접 상황에서 혹은 취업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보는 항목인데요. 자,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근거와 사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성실했던 과거 그리고 성실했던 사례가 없다면 그냥 본인만 생각하는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와 사례를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측면은 말의 내용에 어떤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에 어필을 하셔야만 상대방이 로고스라는 요소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개념 이해하시면서요. 아직은 좀 나랑은 어려운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경험들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어느 정도 작성되어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미 자기소개서를 지원을 많이 해보고 면접을 많이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서는요, 항목이 여러 가지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키워드만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자유 양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 양식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4가지의 항목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항목에 따라서 말을 조금씩 바꾸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항목은 이걸 묻는 거구나 라는 키워드로 압축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항목이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고요. 두 번째는 나의 장점과 단점, 세 번째는 학창 시절의 경험, 네 번째는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묻는 항목입니다. 자, 이 항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앞서서 설득의 요소 3가지가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나요? 네, 에토스는 어디에? 로고스는 어디에? 파토스는 어디에 조금씩 담겨 있나요? 제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요. 어떤 학생은 정말 소름 끼치게 논리적인 학생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이 친구는 정말 능력이 대단하구나, 역량이 뛰어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적혀있는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한테 조금은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이 친구를 과연 내가 뽑았을 때 이 친구가 내 지시에 따를 수 있을까? 이렇게 본인에 대한 자기애가 아주 큰 친구인데 과연 조직에서 잘 융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의 로고스적인 측면만 계속 강조를 하면서 쓰게 되면 그게 꼭 메리트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좋은 경험과 사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객관적으로만 접근을 했다면 앞서서 보셨던 요소 중에 어떤 측면에도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바로 파토스라는 항목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이 친구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 들게끔 하는 감성적인 측면의 소구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앞서 보신 4가지의 어떤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특히 파토스가 드러나게 쓸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죠? 네,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묻는 항목에서 여러분의 어떤 감성적인, 감정적인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곁들이면 좋겠죠. 네, 다음으로 에토스라는 부분입니다. 에토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전문성 혹은 평판, 지식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디에 녹여내면 좋을까요? 네, 바로 지원 동기 부분에서 내가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얼만큼 큰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의 어떤 과거에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에토스적인 항목으로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을 세워보세요. 지금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자기소개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소가 조금 부족하고 어떤 요소가 조금 과한지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소개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 면접 상황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 가지 면접 상황이 있는데요. 1분 자기소개 우리 많이 준비하죠. 그리고 인성, 역량 면접 준비할 겁니다. 요즘에는 PT 토론을 보는 회사도 많죠. 그리고 롤플레이도 많이 시키는 분위기입니다. 각각의 면접 상황에서 앞서 말했던 설득의 3가지 요소 잘 묻어나게 내가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요. 우선 1분 자기소개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중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녹여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인성 면접, 역량 면접에서는 그 면접관이 던지는 질문에 따라서 그 의도를 빨리 캐치해서 그에 맞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이 말이 조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면접관이 던지는 질문 속에서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 눈치 있게 파악하셔서 그에 맞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설득의 3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감성적인 측면에 대한 궁금증으로 물어본 경우가 많겠죠. 그럴 때 너무 논리적으로 답변하면 면접관이 물음표를 던지실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설득의 세 가지 요소 중 여러분이 보여주실 수 있는 요소를 더 보여주시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PT 롤플레이 토론 면접에서는요.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주세요.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토스적인 부분을 처음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보여주신 다음 논리적으로 PT를 하거나 토론에 임하는 모습, 로고스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뒤에 마지막으로 감성적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면접 안에서도 전략적으로 여러분을 어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설득, 커뮤니케이션 아직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상황 속에서 한번 대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과제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정도의 미션을 드려볼게요. 오늘의 첫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작은 설득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주변에 있는 형, 누나, 오빠, 언니에게 용돈을 받아보는 미션 드리겠습니다. 용돈을 그냥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에토스적인, 파토스적인, 로고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용돈을 좀 받아보시는 미션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가지고 계신 중고 물품을 한번 세일즈 해보시는데요. 카페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혹은 SNS,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서 접근할 수 있을지 앞서 말씀드린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하셔서 한번 판매해 보시고요. 그리고 취업 스터디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취업 스터디 그룹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다 접목시켜서 상대를 설득하고 모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사소한 상황들 속에서 설득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시행착오를 먼저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모두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한 가지 정도만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의 결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에게 언제든지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관의 마음을 여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중에서 에토스라는 부분을 면접과 조금 더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